사모펀드가 뒤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한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분이 다른 소스를 또 얘기하시니까요. 이 문제가 왜 어려운가 하면 찾으려면 반대되는 본인만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론하기가 굉장히 힘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래도 짚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 쟁점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얘기죠. 금투세를 없애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한쪽은 그렇고 결코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라고 보십니까? 부자 감세라는 말보다는요. 이 공평과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소득에는 과세가 되고 사업을 해서 받는 소득에는 과세가 되고 주식을 투자해서 얻는 소득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연히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붙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네. 이 기본적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세를 내고 있잖아요. 거래세가 도입된 그 초기 목적 자체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이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진했기 때문에 조세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거래세를 대신해서 이제 매긴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래세는 제로고 대신에 이제 이 금투세를 매기는 이제 이런 형태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조세 체계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덜 성숙한 대한민국, 그다음에 대만, 태국, 중국 이런 좀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은 다 금투세 대신에 거래세를 내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금투세에다 플러스 거래세까지 내게 되면 이거는 이중과세니까 우리나라에만 유일한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거의 없애고 금투세로 가는 괜찮습니까? 네, 그거는 좋죠. 원래 입장은 그렇게 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그 아주 낮은 세율의 0.15% 거래세 그 농특세 말고는 거래세는 계속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그것은 팩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지금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 하면서 일정 부분 한 0.2% 정도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양도차익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의원님 그 말씀에 동감하는 게 사실은 이제 거래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이제 투자 소득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물리는 게 네, 조세 원칙적으로는 사실 맞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뭐랄까 다른 이 세법 체계들하고 지금 상충되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이런 작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지. 예. 이견은 있는데 두 분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금투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세금 매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네요. 자,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아마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을 우리가 근로소득을 해도 너무 적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과세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금투세도 다 매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돈을 벌면 그래도 세금은 내야지라는 선을 이제 정했는데 이 선 가지고도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미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슈퍼 왕개미 들 정도 돼야지 이 정도 관련되는 거지 다른 개미들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5천만 원 공제를 받으려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원천징수 체계를 지금 이제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투세가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문제예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이제 내가 한 그 금융기관만 지정할 수 있고 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그 소득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제 투자 수익은 이 애누리 없이 다 세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모펀드가 사실은 이제 초부자들인데 그 초부자들이 세금을 지금 절반으로 깎아주는 거니까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좀 금액이 좀 되시면 지금 이제 이게 또 법인으로 투자용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금수세가 안 내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여의도에서는 이제 PB들이 그 거액 고객들한테
법인 같이 만듭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민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5천만 원이 한계잖아요. 네. 그런데 근로소득을 통해서 5천만 원을 벌면은 세금 몇백만 원 냅니다. 근데 근로소득을 하면 몇백만 원 세금을 내는데 이 주식을 통해서 5천만 원 벌면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5천만 원 초과분만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너무 문턱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원천징수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도 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뭐 주식양도차익 관련돼서도 일부 국가들은 원천징수하는 나라도 있고요. 근데 원천징수는 저는 좀 테크니컬한 문제여서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테크니컬 문제는 좀 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맞게 예. 그 테크니컬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법이 특히 디테일이 중요한데 이 법은 금투세는 지금 디테일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천징수하는 그 디테일이 지금 엄청나게 잘못돼 있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뒤에 뭐 하여튼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금 이제 양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을 먼저 다 수정을 해서 이게 법이 좀 제대로 이제 그 원래 법 입법 취지에 맞게끔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해야 된다는 게 네. 제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고칠 게 많다는 주장이신데 이상민 위원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투세 도입해서 손실 나잖아요. 그러면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도,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는 없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결손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한테 이상민 의원께서 이게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게 쟁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연히 손실공제는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올해 1억 을 벌었어요. 그럼 세금 내야겠죠? 그런데 내년에 1억 원은 손해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1억 원을 벌었고 또 다음에 1억 원을 손해봤으면은 저는 사실상 돈을 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번 해만 세금을 내고 손실 난 해는 세금을 안 낸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합리적인 과세책이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느 나라든지 이 금투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손실 공제를 해주고요. 이 말은 내가 올해 1억 원을 손해 봤다. 그러면은 내년에 1억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2월이 돼서 그래 내년에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네. 박수님 5년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5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습니다. 예,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기한이고요. 예. 아니 당연히 아니 그 전산 자료만 이렇게 보관하면 언제든지 이제 손실 난 거 나중에 이익 났을 때 까주면 되니까. 그 미국 뭐 일본 뭐 그다음에 영국 다 무기한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프랑스만 이제 10년으로 제한이 있는데 5년으로 돼 있는 거 우리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랄까 조세 당국의 좀 조세 편의를 위해 갖고 지금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좀 이제 가혹한 이제 법이 아닌가, 이제 규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도 시행하면 이상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예측 가능한 문제 제기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만 5년이란 말은 좀 팩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은 뭐 영원히 하는 것은 맞아요. 뭐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3년이고 스페인은 4년, 뭐 이태리가 5년 정도 그래요. 그래서 뭐 5년 정도 손실공제 해주는 것도 뭐 이렇게 유일한 것도 아니고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크게 반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웬만하면 5년이면 대부분 되는 게 5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한 해 정도는 이득이 나요. 한 해 정도 이득이 나면은 5년 내내 손실을 보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인 거고요. 5년 중에 한 해만 이득이 나면은 계속 그래도 손실공제가 넘어가는데요. 근데 저는 박 작가님 말에 동의하는 게 5년이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뭐 특별히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거를 뭐 10년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영원으로 넘겨도 저는 뭐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합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작용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고 계신데 예측하시는 부작용 어떤 거 있습니까? 제일 큰 게 이제 그 채권 시장이 좀 이제 그 심각하게 좀 위기에 닥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지금 부동산 쪽 PF 쪽에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제 이 그 건설사들이 지금 발행하는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 좀 꺼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채권개미라고 부르는 이제 개인 채권 투자자들이 이제 그 기관이 사지 않는 그 기업 건설사 회사채들을 많이 샀어요. 이제 뭐
금리가 한 7%, 8%씩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 자본 차익 부분에 대해 갖고 또 세금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복잡합니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쪽에 이제 그 개인들이 건설사 회사채를 이제 꺼리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 자금 융통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건설사들을 포함해서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 기업들이 차안이 안 돼 갖고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거기에 다니는 이제 근로자들은 다 직장을 잃고, 이제 관련해서 금융사들도 같이 이제 이 부실 채권을 또 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커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 이거는 네. 좀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사소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그게 시발이 돼서 이렇게 연쇄 효과를 나타내면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큰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세금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소득세도 굉장히 복잡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나의 소득에 다 들어가는데도 우리는 소득세를 냅니다. 부가치세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물가를 올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치세를 냅니다. 금투세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부작용이 있는데요. 문제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작용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금투세는 다른 모든 선진국이 도입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됩니다. 10년 뒤일든 5년 뒤일든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1월 1일 날 도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 불확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5년 뒤에 금투세가 도입이 될지 10년 뒤에 금투세가 도입이 될지 항상 불안감, 예측 불가능성에서 이 주식 투자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건데, 주식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악재나 호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차라리 악재라도 현실화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주식이 오르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1월 1일 날 이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확실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특히나 경제적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차라리 약간의 부작용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미 예고되어 있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게 옳다고, 시기 자체는 그렇다고 얘기를 이상민 의원께서 하셨는데, 박 작가 보시기에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금투세를 이제 폐지를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면은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현행 세법 체계하고 상충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완비된 다음에, 그다음에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부작용도 없을 거고 이제 불확실성도 없을 테니까. 모든 다른 제도의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뒤에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충분히 지금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모펀드 세금을 왜 49.5를 22% 깎아줍니까? 일단 시행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안 되죠. 지금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한 이제 그 엄청난 폐해가 너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예. 이유는 이상민 의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제기 많았지 않습니까? 조정을 좀 해서 시행을 하자 이러면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까? 유예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게 수정이 되거나 논의가 안 됐죠, 그동안? 뭐 계속 논의는 되고 있었고요. 근데 그 내년 1월 1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 다 고치고 뭐 다음에 시행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금투세가 2번 미뤄지는 거거든요. 네. 이미 23년도에 미뤄졌어요. 그리고 25년도에 또 한 번 미뤄지고, 그러면은 다 고치고 뭐 한 30년도에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2030년도가 됐을 때 시장은 이미 2번씩이나 미뤄졌는데 3번이라고 안 미뤄지겠어?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측 가능성이 이거는 계속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2030년에도 과연 이게 도입이 될까 안 될까라고 해서 이번 2번째 미루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는 2번째는 미루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